습도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습도는 공기의 습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 일정 공간에 얼만큼 물이 들어있는지를 갖다 표시해야 되고요. 근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습도, 상대 습도, 포차, 뭐 HD 값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제 이런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될 것 같고요. 뭐 절대 습도라는 거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물의 양이고, 우리가 킬로그램당 얼마만큼의 물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표시한 거고요. 보통 일반 예상 5에서 20g 정도가 우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보통 0.5에서 2%의 물이 공기 중에 들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대 습도는 단위가 킬로그램당, 우리가 보통 그램을 많이 쓰는데요. 킬로그램당 그램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킬로그램당 그램을 많이 써요. 왜냐면 킬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0.0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그램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 습도라는 거는 실제로 갖고 있을 수 있는 물의 양에 비해서 얼만큼 물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보게 되면은 14.7g의 20도씨에서 14.7g의 물을 갖고 있는 수가 있는데, 만약에 14.7을 갖고 있다고 하면 100%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 그러니까 14.2g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1.5g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략 90%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도씨라고 하면은 7.6g이 물을 수가 가질 수가 있는데, 6.6g을 갖고 있으면은 요 같은 경우 이제 90%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90%랑 여기 90%가 숫자는 상대적으로 90%긴 맞는데, 수증기의 양 차이를 보게 되면은 얘하고는 거의 한 7g 정도의 7.6몇 g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럼 요건 뭘까요? 그러면은 엔탈피 차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요건 뭘까요? 1.5, 0.7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수분 부족분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90%라고 해도 이 20도씨에서는 수분 부족분이 1.5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0.7이 나오는 거고, 얘는 우리가 뭐라 해야 돼요? 2,500을 나눠준 다음에 계산하면은 여기가 서로 엔탈피가 나오겠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2,500을 나눠준다고 하면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도씨에서 0.84 kg당 0.84, 그러니까 1kg은 0.84 입방미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가게 되면은 열을 줘서 34도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팽창이 돼서 1kg은, 그러니까 0.88 입방미터가 1kg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이제 얘기하는 거고, 절대습도는 그러니까 습이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절대습도는 동일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습도가 어떻게 될까요? 상대습도는 떨어지게 됐죠. 절대습도는 같고 상대습도는 떨어지고 HD값 수분 부족분은 올라가는 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5도씨에서 상대습도가 90%의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포화수증기압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습도는 동일하고 상대습도는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15도에서 상대습도가 90%인데 25%로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습도는 40% 낮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절대습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온일수록 상대습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공기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증가하는 반면에 절대습도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상대습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절대습도는 높아도 실제로 상대습도는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부족부라고 하는 거는 아까 수증기 일정한 면적 안에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있고 부족한 양을 말하는데, 보게 되면 이제 아까 똑같죠. 아까 요 1.5가 우리가 물을 14.7g 갖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13.2g이 있다고 하면은 수증기압이 HD 값이 1.5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1.67이 되는 거고, 이건 왜 1.67이 될까요? 여기가? 얘는 1.5g인데 단위가 부피대로 바뀌니까 보통 1.2를 곱해주죠. 그럼 여기다 1.5 곱하기 1.1 곱하게 되면은 1.67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0.7인데 여기다가 0.1.2를 곱해주게 되면은 0.88이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냥 1.2를 곱해요. 그냥 1.1부터 2.5까지 1.25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냥 1.2 정도로 곱해주는 쪽으로 우리가 끝내버려요. 간단하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프리바이스는 그래프가 사세모멘트로 나오는데, 예. 그러면 계속 다 환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환산하는 거죠. 배는 정확하게 계산했겠죠. 거기서.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냥 1.2를 곱해버린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VPD는 수증기압 포차인데 베퍼 프레셔 디피시트잖아요.
DPCT가 있고 디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서 DPCT를 여기는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DPCT는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식물체의 온도가 빠졌죠. 그래서 베퍼 프레셔라는 거는 포차가 우리가 이제 포차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증기압차를 말하는데 포화 수증기압과 실제 수증기압차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용어 중에서 베퍼 프레셔 디피시트라는 용어는 원해학 전문 용어이고 여기 디퍼런스라는 언어가 있는 게 있어요. 디퍼런스는 그거는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 원해학 용어는 아니고 학문적 용어는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디퍼런스라는 용어를 더 사용하고 있어요. 포차는 작물이 공기 중에 배출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을 얘기하는데 값이 클수록 건조한 것을 의미하며 작물이 증산하면은 뭐 0.14보다 포차가 커야 한다고 하는데 통상 우리가 그냥 0.2 얘기해 보여줘요. 그냥 0.2를 얘기해서 0.2보다 커야 증산을 원활하게 한다 얘기를. 0.14라는 얘기는 이제 뭐 거의 제로 상태로 얘기하고 일산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0.2를 얘기해 0.1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 습도, 절대 습도 포차를 모르어 보여요. 모습을 지어왔는데 보면은 VPD와 HD 사이의 관계식을 보게 되면요, HD에다가 0.14를 곱하가 돼 있어요.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게 실제 수증기압 차이가 보면은 5.8이라고 치면 이렇게 20도씨에서 5.8이고 상대 습도가 40%면은 1.4 곱하기 5.8을 하면은 10.0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수준 부족분이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저희가 HD에다가 이제 이걸 곱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실제 식물체에 수증기압 차는 없고 그냥 공기 자체에 이제 포차만 나오죠. VPD 값이 나오죠. 이게 그 킬로파스칼 값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VPD가 이제 킬로파스칼에서 그러니까 수증기압 압력 차이인데 여기서 실제로 빠진 것은 이제 식물체의 온도가 빠져 있다. 그래서 이제 식물체의 온도가 사실 디퍼런스인데 뭐냐면 베퍼 디퍼런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식물체의 공기압 압력차와 실제 공기의 압력차가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를 얘기하는 게 베퍼 프레셔 디퍼런스라고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VPD와 이제 여기서 말하는 VPD라는 DPCT를 얘기하고요. 상대습도 부족을 얘기를 할 때 보통 포차가 0.35에서 0.28 이하이면은 습도가 굉장히 높은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적정은 0.8에서 0.7을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0.2 뭐 넘어가면은 특별하게 뭐 이제 괜찮다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건조한 거는 1.5kPa, 습도는 10g 이상 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뭐라고 했죠? 보통 요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10g이라는 거는 HD값 10g, 포차의 1.5는요 지금도 발생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오늘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이 차이가 지금 아마 지금 요 포차가 10이 넘을 거라고 현재 한낮에 여기 보면은. 근데 예, 건조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건조함의 정도가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건조하다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식물이 빠졌잖아요. 여기도요. 식물이 실제로 건조함을 느끼냐는 우리가 베퍼 프레셔 디퍼런스, 그러니까 이 포차, 그러니까 DPCT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디퍼런스라는 걸 차이한다는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추가되면 될까요? 그럼 여기서 여본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디퍼런스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빠진 건 이게 뭐예요? 그냥 공기 온도와 식물체 온도가 같다는 조건에서 나온 게 이게 DPCT고요. 식물체와 공기 온도가 다르잖아요, 실제는. 그래서 식물체 입장에서 본 거는 우리가 디퍼런스라고 하는데 디퍼런스 개념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학문용 용어로는 꽤 됐구나. 10년은 됐는데 2012년도에 이제 디퍼런스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온실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디퍼런스라는 차이를 쓰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네. 말씀하시면 여본이 공기 온도보다 2도 낮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2도는 낮아야 좋다고 하죠. 예, 2도 낮게 관리하려고 1, 2도 차이 나게 하려고. 여본이 더 낮은 게 맞다 그러면 예. 일반적인 VPD에서보다는 여본이 더 낮으니까 이걸 더 차가 커요. 훨씬 더 커지죠. 예, 커지죠. 이것보다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어디 있어?
여기 보면 적절이라는 게 0.4, 0.7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0. 포차가 VPD 0.4라고 돼 있는데 보통 그 우리가 실제로 얘기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그 온도가 2도 정도가 더 떨어지니까요. 2도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2도가 낮다고 하면은 이 포차가 어떻게 될까?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 VPD 포차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포차 습도 부족을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운영을 해보니 이제 이 의미보다는 이제 그 식물체 온도와 여본과 공기 온도를 갖고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지금 VPD 계산기라고 이제 제가 이걸 안 해봤네. VPD 계산기라고 있어요. VPD 계산기를 치게 되면은 IR 온도를 치게 되면은 이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식물이 증가된 상대 습도보다는 작물의 공기 중에 수분을 방출하는 포차가 더 큰데 같은 습도라고 해도 온도에 따라 포차가 다르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다 플러스할 게 뭐가 있다? 식물체의 체온에 따른 그 실제 포차가 얼마큼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그냥 공기 온도가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포차이고 식물체의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 이것들이. 식물체와 공기 온도 차가 크면은 포차가 좀 더 커질 것이고 공기 온도와 식물체의 온도 차가 같다고 하면은 포차가 지금 요것하고 똑같을 테고 식물체의 온도가 공기 온도보다 높다고 하면은 이 포차는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실제로 VPD 그래프나 이런 거 데이터를 보면 이 만약에 여본이나 이런 걸 보정한다 생각하면요. 네.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습도보다 더 높아야 공기 습도가 더 높아야 사실은 포차가 더 줄어드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니까 공기 온도를 낮추죠. 이제 식물의 온도를 낮추죠. 차광에도. 차광의 개념이 바로 요거예요. 포차. 그러니까 우리가 차광을 하지 않는 차광을 하는 이유가 공기 온도도 좀 떨어지지만 실제는 식물체 온도가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더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식물체 온도가 더 떨어지고 공기 온도가 조금 떨어지면 또 격차가 식물체 온도가 떨어지니까 볼게요. 그 압력은요 온도 곱하기 습도예요. 네. 식물체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식물체 온도가 더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식물체 온도 이거 식물이고 거기 공기예요. 공기에서 커튼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습도는 똑같죠. 식물은 100%가. 근데 여기는 공기가 온도하고 습도가 있는데 커튼을 쳤다는 얘기는 습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온도는 떨어지고 얘도 온도가 떨어지고 습도는 그대로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습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공기의 포차가 공기의 압력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올라갔다는 얘기고 온도는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지기 두 개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뭐 쌤쌤이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 떨어지거나 좀 올라가나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일단은 습도는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근데 여기는 식물체는 온도가 내려가 버리죠. 압력은 그러니까 수증기 압력은 온도 곱하기 습도예요. 이게 적용이 되려면 공기 온도가 떨어지는 양이 식물이 떨어지는 양보다 더 커야 가능한 아니죠. 작아져야 되죠. 이거 참여의 차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포차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포차를 줄이려고 하는데 식물체가 압력이 무조건 세요. 식물체 압력을 줄여주게 되면은 공기 압력과 그러니까 공기의 수증기의 압력하고 식물의 수증기 압력하고 얘기할 때 식물의 수증기압을 줄여주게 되면은 얘와 얘의 차이가 줄어들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VPD 값이 그러니까 식물체의 압력과 공기의 압력이 있는데 공기의 수증기 압력이 있는데 식물체의 압력을 줄여줘도 이 차이가 줄어들고 공기의 수증기압을 올려줘도 이 압력의 차이는 줄어들고 그런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차광을 하게 되면은 식물체 온도가 공기 온도보다 직사광을 받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공기도 떨어져요. 근데 습도는 얘는 좀 올라가요. 일단 그렇게 되면 이 압력차가 줄어들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은 압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식물체의 압력이 높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네요. 디플렉트 개념으로 보면
그 여분과 식물체 온도가 아니 여분과 공기 온도가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VP가 나온 거 아닙니까?